축산물 제주 일자를 속여 대량으로 판매한 유통업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유통기한이 최대 2년 가까이 지난 축산물도 팔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강창수 예비후보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0년 경력의 대학 교수와 삼선 전직도의원이 맞대결을 벌이는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제주국제전기차 엑스포 개막을 하루 앞두고 제주 시내 도심 한복판에서 경주형 전기차가 레이싱을 선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유통기한이 최대 2년 가까이 지난 축산물도 팔렸는데 불법으로 유통된 양이 무려 400톤이나 됩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냉동 창고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창고 안에는 축산물들이 담긴 상자들로 빼곡합니다. 유통기한이 1년 반이나 지난 한우가 눈에 띕니다. 이거 다 찍어, 이거. 유통기한 다 지났지. 2015년. 무허가 창고에서 보관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도내 식당과 도소매 업체로 팔려나갔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이곳에서 팔린 축산물은 400톤, 43억 원어치나 됩니다. 판매 당일 생산된 것처럼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해 신선한 축산물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 가운데 4.9톤은 유통기한이 최장 20개월이나 지난 폐기 대상이었습니다. 업체 측은 유통기한이 40일인 냉장육을 24개월인 냉동육으로 바꾸면서 신고를 누락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베르기를 우리 직원이 잘못 붙여가지고 냉장 아베르기를 붙여서 냉동실에 놔버렸어요. 일부러 한 건 아니었고. 하지만 경찰은 업체 측이 실제로는 냉장육이라고 속여 납품해온 만큼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냉장육을 얼렸다가 필요시에 해동한 후 제조일자를 고쳐 정상적인 냉장육인 것처럼 납품한 것으로 보고 경찰은 유통업체 대표 46살 변모 씨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2명도 입건했습니다. 특히 이 업체가 경기와 부산 등 8곳에 매장이 있어 전국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강창수 예비후보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창수 새누리당 예비후보. 강창수 예비후보는 오전 11시쯤 법원에 출두해 1시간 동안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온 강 후보는 죄송하다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실질심사 받으셔야 되는데 어떠신지. 죄송합니다. 강창수 예비후보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을 통해 지역단체에 찬조금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강창수 후보와 관련자 20여 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강 후보는 기부행위라 하더라도 예비후보 등록 이전의 행위인 만큼 총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법원은 현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20대 총선과 관련된 선거사범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선거구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오영훈 예비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SNS 방송을 통해 다른 당 지지자들도 지지 정당을 바꿔 여론조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김우남 예비후보가 중앙당에 청구한 재심 수용 여부는 내일쯤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2파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0년 경력의 현직 교수와 삼선의 전직 도의원이 첫 국회 입성을 놓고 맞붙게 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19대 총선에 이어 두 번째로 출마한 새누리당 강지용 예비후보. 강지용 예비후보는 30년 동안 대학에서 연구한 경험으로 위기에 빠진 서귀포 지역의 경제와 교육을 되살리겠다는 포부입니다. IT를 활용한 생산자 중심의 유통혁신과 레저와 요리 등 특성화 전문대학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저는 이제 농업하고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서귀포 지역의 농업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제가 이끌어 가겠습니다. 제주도의회 3선 의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미성곤 예비후보. 10년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젊은 패기를 앞세워 농업과 문화산업을 키우겠다는 각오입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문화산업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의 새로운 미래 산업을 위해서 문화 콘텐츠, 문화 산업을 육성시키고 싶습니다. 서귀포의 미래는 앞으로 농업과 그리고 문화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60대의 경륜과 40대의 패기, 교육 전문가와 의정활동 전문가가 맞붙은 서귀포시 선거구. 치열한 맞대결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새누리당 이연봉 예비후보가 제기했던 제주시 을선거구의 공천 재심 청구가 중앙당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연봉 예비후보는 지지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재심 요구가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성숙한 정치를 위한 것이었다며 새누리당의 일원으로서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13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절반 이상이 여성 정책 관련 공약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이 20대 총선 제주지역 선거구 예비후보자 27명의 여성 정책 공약을 분석한 결과 14명이 여성 관련 공약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관련 공약 가운데에는 출산 보육 관련이 32%로 가장 많았고 노동 일자리 분야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해외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주 지역 제외 유권자는 4,495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상사원과 유학생 등 국외 부재자는 778명, 제외 동포는 3,771명입니다. 제외 유권자들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 세계 198개 제외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전기차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제주 시내 한복판에서 경주용 전기차가 레이싱을 선보여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레이싱카가 흰 연기를 내뿜으며 순식간에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제주도시 한가운데 마련된 800m 길이의 트랙을 눈 깜짝할 사이에 왕복합니다. 레이싱카가 도심에서 질주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진 포뮬러 머신의 위용에 시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전기차가 빠르면 얼마나 빠를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라가지고 저도 한번 하고 싶더라고요. 도심에서 로드쇼를 펼친 주인공은 고성능 전기 자동차인 포뮬러 이머신. 전기 모터를 사용해 소음은 크지 않지만 단 3초 만에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고성능 레이싱카입니다. I think the level that we have now in Formula E is fantastic. The races are among the best, if not the best in the world.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포뮬러 E 대회는 국제 자동차 연맹의 공인 경기로 세계적으로 10개 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We hope this event will really help to further boost the local government's effort to raise awareness on EV and to demonstrate that EV can be fun. 전기차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제 전기 자동차 엑스포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가 세계 자연유산 지역을 훼손한 것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최근 검은오름 공사 현장을 찾아 훼손 사실을 확인한 뒤 공사를 중지시키고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도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점에 대해 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는 유산지구에 돌담을 쌓겠다며 곶자왈 6천여 제곱미터를 훼손해 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제주 4.3 유족회와 재향경우회 등은 오늘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4.3 희생자 추념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대통령이 참석해 유족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희망과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해달라며 희생자 재심사가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멕시코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추념식 불참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올해 4.3 추념식에서도 민중가요가 제외돼 도의회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경학 의원은 제주도가 정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4.3 추념식에서 잠들지 않는 남도를 못 부르게 됐다고 지적했고 이상봉 의원도 제주도가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홍배 제주도 특별자치 행정국장은 4.3 실무위원회에서 공식 논의를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인터넷 기사에 제주도청 보건복지 여성국장을 비방하는 댓글을 쓴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건이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지만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한편 여성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이 여성 공직자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제주도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시 애월읍 공동주택 건축 허가와 관련된 공무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노조는 건축허가 관련 공무원들이 마치 금품을 요구한 것처럼 연일 보도돼 7천여 공직자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증거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